아는 선생 채널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실력에 대한 기준, 아는 선생 모의고사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잘 지내시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겠는데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조금 초기에 확 퍼졌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져 있는데 다른 지역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좀 잘 잡혀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에 최상위를 풀어야 하나요? 여기에 좀 추가를 하자면 꼭 최상위를 꼭 풀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 최상위라고 딱 이렇게 특정 문제집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 초중학생들 학부모님들이시고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일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최상위 그러니까 심화책으로 말하자면 심화로 말하자면 디딤돌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디딤돌 시리즈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물론 다른 문제집 좋은 문제집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이제 디딤돌 문제집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시는 질문이 이제 디딤돌 최상위를 꼭 풀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중학생들로 치면 예를 들면은 일품을 풀어야 하느냐 제일 유명한 책이라고 하면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실력이 좋은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A급을 꼭 풀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사실 초등학생 쪽에 맞춰서 제가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물론 중학생도 최상위가 있지만 지금은 좀 이제 과거에는 10년 전 정도에는 중학생들도 최상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막강한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브랜드력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A급, 블랙라벨 이런 거를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목은 최상위를 꼭 풀어야 하느냐 이렇게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죠?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사실 최상위라는 이런 브랜드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 블랙라벨, A급을 풀어야 합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브랜드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블랙라벨을 풀어야 한다. A급을 풀어야 한다. 최상위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최상위를 꼭 풀어야 하나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내용인데 답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상위 A급 블랙라벨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대장 초중을 통틀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없는 브랜드도 있지만 특정 학년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최상위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죠? 최상위의 어중간한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최상위를 푼다면 제일 윗단계를 푸는 게 최상위를 소화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 A급을 푼다라고 하면 A급을 풀었다라고 했을 때 A급을 풀었어요 우리 애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최상위를 풀었어요. A급을 풀었어요. 블랙라벨을 풀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듣는 입장, 저 같은 경우에 그걸 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소화했다. 저는 소화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풀었다. 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죠. 그럼 저는 소화했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실력이 이 최상위나 A급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탑이나 그런 것을 풀었다라는 소화했겠구나 하는 어떤 최상위권의 실력을 사실 저는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것을 소화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경우,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에는, 그죠? 아직 이런 실력이 아니다. 그죠? 실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되면, 그죠? 그냥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 실력이 유형별 문제집이나 일반적인 좀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내니까 최상위를 풀어야지 하고 그냥 풀렸겠죠, 애한테.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아직 이 정도가 되지 않는데 남들이 이런 문제집을 다 풀고 있으니까, 그죠? 어디 커뮤니티 카페, 뭐 우리 유명한 커뮤니티 카페 두세 개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엄마들이 문제집 난이도하고 쫙 꿰고 있죠. 그러면서 뭔 심화를 해야 됩니다. 뭔 심화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면 다 등장하는 게 일품 최상위 A급 블랙라벨 뭐 이런 이야기 막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거를 풀어야만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좀 부족한 아이를 두신 우리 어머님들도.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 아이의 실력은 예를 들면 제가 많이 그린 그래프지만 예를 들어서 최상위 A급 블랙라벨의 문제의 수준이 이 정도고 우리 아이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그죠? 남들이 막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심화는 이걸로 하세요. 하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애도 빨리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이 큰 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풀어야 하는구나, 이걸 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신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제가 중간에 단계를 안 그렸지만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예를 들면 여기가 유형별 문제집이고 우리 아이는 사실 이 정도 갭을 채우는 것도 진짜 열심히 해야 채울 수 있는데 자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최상위를 푸세요. A급이 푸세요. 블랙라벨을 풀어야 합니다. 뭐 성대 경시를 풀어요. 막 이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를 풀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최고 심화서라고 합시다. 일단 최고 심화서를 풀어야 하나요라고 하면 노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노라고 한 이유는 이 친구들 아직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노인 거죠. 풀어야 하나요에 만약에 예스를 했다면, 그죠? 예스를 한다면 이 친구들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이면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적지 않은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항상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실력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푸느냐, 어떤 난이도의 문제집을 푸느냐에 항상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실력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실력이라는 말은, 그죠? 이 실력이라는 말은 실력을 파악하고 나야 실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실력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풀어야 하는 난이도의 결정은 현재의 실력이 결정하는 거지, 그죠? 어떤 우리 아이에게 막 남들이 풀고 있는 다른 아이의 실력이 우리 아이의 난이도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풀어야 하는 난이도는 우리 아이의 현재 실력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은 이 난이도를 얼마만큼 깊어지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A, B, C라는 어떤 이렇게 깊어지는 단계의 일반적인 단계의 책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이 어떤 문제집을 푸는데 이 친구는 현재 B단계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실력의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B단계까지 90% 이상을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에 도달했더니 이게 4학년 1학기라고 하면 B단계의 90%까지 혼자 풀어낼 수 있는 실력에 도달했더니 4학년 여름이 돼버린 거죠. 7월 말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4학년 2학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4학년 2학기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아이의 수준은 B단계까지 와 있고 4학년 1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C단계도 못 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간의 제약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4학년 2학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초 4학년의 학생이 90%까지 B단계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다라는 말은 이런 공부 방식을 다음 학기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학기에는 이 C단계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향상될 거라는 말입니다. 조금씩 향상되는 게 정상이고 어떤 학생이 모든 단계를 그죠? 한꺼번에 해결하는 학생으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학생이 4-1단계, 4학년 1학기 단계를 열심히 해서 90%까지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7월 말에 되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를 공부할 때에는 B단계를 90% 소화할 만큼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3학년 2학기와 비교하면 똑바로 공부를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똑바로 공부의 의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틀린 문제를 풀어서 혼자 풀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혼자서 풀어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게 7월 말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4학년 2학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4학년 2학기를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틀린 문제를 잡아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아마 12월 말이 됐을 때 분명히 90%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이 B단계보다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시간적 여유를 생각해야
우리 아이에게 과도한 어떤 그 아이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학습을, 그죠? 과도한 학습을 푸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이의 능력과 나의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실력 하나만 고려를 하면, 그죠? 너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 막 그 안에 많은 걸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항상 시간과 아이의 실력을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할 때에는 실력을 먼저 봐야 하고, 지금 어떤 기간이 주어져 남아있는 기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항상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학기를 마칠 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깊이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해보고, 그 정도가 도달하면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반복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반복되기 때문에 뒷 단원을 나아가면 앞 단원 내용, 앞에 학기 내용을 써먹어야 되는 그런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그 책을 펼쳐서 앞에 학기, 이전 학년 걸 펼쳐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뒷단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2학기 단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또 1학기 공부했던 것처럼 시행을 한다면, 그렇게 공부를 해준다면 아이의 4학년 2학기의 깊이가 4학년 1학기의 깊이보다 깊어지고, 또 5학년 1학기의 깊이가 4학년 1학기의 깊이보다 깊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깊어지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가면, 그죠?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를 4학년 1학기 당연히 최상위 풀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먼저 선택하고 시간을 고려해서 그 시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까지 가서 그 뒤에 심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그 해당 난이도까지, 깊이까지 도달했다면 그 다음의 깊이는 그 다음 학기 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무리하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난이도를 집어넣으려고 할수록 아이의 역량이 있는데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남들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를 풀어야 하나요? 라고 하면, 일단 실력이 안 되는 친구한테, 실력이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실력이 최상이라는 어떤 최고 심화서에 진짜 최고 심화서를 펼쳤는데 앞 단계 뭐 쉬운 단계 몇 문제 푸는 걸로 풀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를 하려면 실력이 되어야 되고, 실력이 안 되면 노은 겁니다. 실력이 되면 예스인데 제가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풀겠죠. 물론 실력이 되는데 질문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이제 너무 어려운 책까지 굳이 소화해야 되냐, 그죠? 실력이 되는데 굳이 소화해야 되냐, 아니면 뭐 1품 정도만 풀고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도 실력은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게 아이의 수학적 능력, 수학적 흥미를 더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학생들 실력이 되면, 그죠? 좀 이 학생들이 조금 힘들게 따라가야 하는 그런 수학을 계속 접하게 하는 거는 학생의 수학적 능력을 올리고 흥미를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죠. 풀리는 문제만 계속 지루하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모르겠어요. 좀 가다가 좀 이상하게 새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내용은 막 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긁어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특정 문제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집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최상위를 풀었냐 1품을 풀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쪽집게 강사가 없는 것처럼 쪽집게 강사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비리죠. 비리. 예전에 뭐 내신 비리죠. 지금도 내신 비리 큰 게 하나 그죠? 아직 판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쪽집게는 없어요. 쪽집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맞는 수준의 나의 실력에 맞는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을 먼저 파악하고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학습 태도 그죠? 내 혼자의 힘으로 그 틀렸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 외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집의 제목 그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실력과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도달해야 되는 깊이 거기에만 맞춰서 우리 아이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리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